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에 있는 PC 운영 체제와 엑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에 보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휴지통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을 지우면은 휴지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하지만 휴지통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휴지통에 저장되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1번에 보면 해당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을 하면은 휴지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두 번째, Shift Delete를 누른 경우, 또 네트워크 상에서 지운 경우,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지우는 경우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그냥 딜리트가 아니라 Shift Delete를 누르는 경우, 그죠?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지울 경우, 네트워크 상에 있는 것을 지울 경우, 이런 경우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요. 또는 휴지통의 크기는 각 드라이브마다 별개로 선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0%로 해놓은 경우, 또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데다가 체크를 해놓은 경우, 네, 이런 경우는 파일을 지워도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휴지통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윈도우 7에서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죠. 작업 도중에 삭제된 자료들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로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가 있다? 안 됩니다. 휴지통에 있는 것은 어쩐다? 직접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휴지통에 있는 파일이 뭔가 지워져 있어서 얘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내용을 본 다음에 삭제할 것인지 복원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복원을 한 다음에 실행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정 궁금하면 여기 있는 휴지통에 있는 내용을 바탕 화면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파일을. 그래가지고 내용을 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휴지통에서 완전 삭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를 하게 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되어서 보관되고 있는 파일부터 지워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3번 문제 같으면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자, 롬바이오스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바이오스가 무엇이냐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데요. 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롬바이오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1번에 POST,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이 들어오면 스스로 테스트한다 라는 뜻이고요. 시스템에 대한 초기화를 담당을 하고 부트스트랩 로더를 로드하게 됩니다. CMOS 셋업은 이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면은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윈도우즈의 단축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Alt F4는 무슨 거예요? Alt F4는? 네, 그죠. 닫기 단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맨 위에 닫기 단추가 있잖아요. 이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Alt F4죠. 네, 그래서 현재 창 닫는 단축키는 뭐냐면 Alt F4가 됩니다. 자, 2, 3, 4는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겠다. Alt Home. 현재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겠다. F5키. 브라우저 상의 기본 보기와 전체 화면관의 변환 F11키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익스플로어 인터넷 화면에서 F11키를 눌러주면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또 F11키를 눌러주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자, 5번 갑니다. 네, 디스크 내에 조각난 채로 저장된 파일들을 하나의 조각으로 묶어서 디스크 성능 및 수명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윈도우즈 명령어는,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의 실행 파일을 물어본 거죠. 자, 조각 모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파일들이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떨어져서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읽어올 때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효율적이니까 얘를 어때요?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주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디스크 조각 모음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떨어져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편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편화를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한 명령어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가볼까요? 네. 자, 6번 문제는 지금 보면은요. 네. 네, 이거네요. 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함수를 입력을 했냐면 dsum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한번 보면 dsum에 A1부터 C에 7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9에서 A10이다. 지금 이렇게 명령어가 내려져 있네요. 자, dsum은 데이터베이스의 함수를 구하는 건데, 합계를 구하는 건데,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합계를 구할 필드가 되는 거죠. 무슨 합계를 구할 거냐? C1, 즉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겠다. 자, 이거는 뭐가 되나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상여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걸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밑줄을 쳐보세요. 이렇게 두 군데가 있죠. 그것에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시오. 즉 120만 원과 130만 원을 더하시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25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번 문제를 볼까요? 네. 자, 7번 문제는 지금 HLOOKUP에 관련된 명령어가 나왔는데요. 자, HLOOKUP의 형식은 이게 바로 뭐죠? 찾을 거죠. 자, 어디서부터? B1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범위 안에서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몇 번째 줄이죠? 몇 번째 행이냐. 그러니까 얘가 영역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 되죠. 즉 3번 줄에 있는 걸 가져와라. 주로 1인 걸 했으니까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오시오. 그럼 무조건 얘는 첫 번째 줄만 비교를 하게 되니까 첫 번째 줄에서 82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죠? 이것의 의미는 60보다는 크거나 같고 70보다는 작은 데이터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80 이상이고 90보다 작은 거는 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줄인 걸 찾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3번. 자, 세 번째. 1, 2, 3. 세 번째 줄. 그래서 26이다가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다 라고 보겠죠. 자, 그 다음 조건을 한번 볼까요? 네. 8번 문제를 보세요. 네.
D3입니다. D3에 들어올 값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D3. 네, 단가를 구하는 거네요. 지금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네, 그럼 얘는 뭐예요? 뭘 보고 찾으죠? 상품 코드잖아요. 첫 번째. 상품 코드 얘를 찾아가서 단가를 이렇게 가져오시오. 수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무슨 명령어를 써야 돼요? VLOOKUP 명령어를 써야죠. 그래서 VLOOKUP이라는 걸 쓰고 뭘 가지고 B3을 가지고 찾아가겠다.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테이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범위가 B16에서부터 C의 19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번 칸, 2번 칸 해서 단가는 2번 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 0 이렇게 써주면 되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맞죠? 자, 여기다가 0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요? 펄스다라고 적어도 돼요. 자, 0은 우리가 펄스고 1은 true입니다. 네. 자, 9번 문제 볼까요? 네, 9번 문제. 네. 자, 9번 문제는 다음 함수식의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무슨 연산자가 있냐면 모드라는 연산자가 있군요. 모드라는 함수는 어떠세요? 나머지 값을 구하세요. 그러죠? 17, -5는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 수학에서는 17 나누기 -5를 하면 17 나누기 -5 이렇게 하지만은 엑셀에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이 5, 3, 15죠. 15, 16, 17, 18 그 다음에 20이 되는 거죠. 20. 자, 여기에는 5 곱하기 3은 20이고 얘보다 하나 많은 5 곱하기 4는 20이에요. 그러면 얘는 19는 20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부족합니다. 얘는 2개가 부족합니다. 얘는 3개가 부족합니다. 얘는 4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 -5는 20이 되기 위해서는 3만큼 부족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 점을 조금 주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은 뭐냐면 product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네, product. 자, 7, 2, 4가 있다. 7, 2, 2네요. 그럼 가로 안의 값을 다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int-5.5는 int-5.2는 이거는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푸는 방법은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자,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여기는 -6, -5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서 만나는 정수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6이고 라운드 명령어는 지금 어떻게 적어져 있어요? 네, 라운드 하고 나서 6.29,0 이 0이 뭘 의미하죠? 네, 그러죠. 1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는 거죠. 1의 자리까지. 즉 여기까지만 표시를 하시오. 반올림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숫자에서 반올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만 출력이 되겠죠. 네, 하여튼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세요. 1, 2, 3, 4가 되도록 드래그를 하려면 무슨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는 컨트롤 키입니다. 네. 1이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끝에 채우기 핸들이 있죠. 이 채우기 핸들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면 1, 2, 3, 4가 되고 그냥 드래그를 해주면 1111만 적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수식이 있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 맞을 때마다 20점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인 점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동그라미는 몇 개냐? 개수를 세는 함수 뭐가 있어요? 그죠? count라는 함수가 있고, 네, count A라는 함수가 있죠.
count는 숫자 셀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고 count A는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에 만족하는 것의 함수를 쓰는 게 뭐가 있어요? count if 함수가 있죠. 자, count if 함수에 쓰는 형식은 여기다가 뭐가 되나요? 범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나오나요? 조건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 범위, 구대환의 범위, 이 범위에서 이 범위가 뭐예요? C2에서부터 G2까지 조건은요, 이것의 개수는 몇 개인가? 근데 하나당 몇 점이다 라고 그랬나요? 네, 20점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20을 해주면 되죠. 자, 이것의 개수 하나, 둘, 셋, 4개가 나올 거고 4개 곱하기 20을 하면 80이 나오겠군요. 구대환 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군요. 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정으로 시작하다 그랬어요. 정으로 거나 하거나는 무슨 조건이다 그랬어요? 오화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오화 조건은 고급 필터에 있어서 조건을 쓸 때 같은 줄에 써요? 서로 다른 줄에 써요? 오화는 서로 다른 줄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 성명을 입력을 하고 출신 지역을 입력을 한다 그죠. 성명이 정으로 시작하다, 정별이죠. 네, 정으로 시작하거나잖아요. 그럼 출신 지역은 어디다 써야 돼요? 얘와는 서로 다른 이곳에다 써야 되겠죠. 출신 지역은 어디인 거? 서울인 거.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조건을 쓰는데 성명이 있고 출신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자, 정별하고 나서 여기다가 서울이라고 썼다. 그럼 얘는 이고 조건이 되죠. 이름이 정으로 시작하고 서울인 지역의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이거는 정으로 시작하거나 출신 지역이 서울인 것을 찾아주시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면은요, 셀 서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셀 서식에서 보면은 5054.2가 들어왔다 그거죠. 네. 자, 5054.2인데 표시 형식이 뭐예요? 샵이네요. 샵 뒤에 지금 소수점 없어요. 그러면 정수 부분은 어때요? 그러면 054가 출력되지 않나요?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수 부분은 절대로 안 잘려요. 그래서 얘는 그냥 5054로 출력이 됩니다. 소수 이하는 잘려요. 표시할 수 있는 자릿수가 부족하면 얘는 표시를 안 합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대한민국인데 골뱅이 하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화이팅이 나왔죠? 이 골뱅이가 뭘 의미하는 거죠? 문자열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뱅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게 돼요? 원본 데이터인 대한민국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서 총 출력될 결과는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3번에 보면은 시간이 15시 30분 22초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AM, PM으로 표시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시간, 분, 초를 하고 나서 한 칸 띄우고 나서 AM으로 할 것인지 PM으로 할 것인지 해주면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PM을 썼겠죠. 그럼 출력 결과 뭐가 나오나요? 3시 30분 22초인데 H가 두 자리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03 이렇게 03 땡땡 콜론 30 콜론 20이다 PM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군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은 이제 연월일이죠. 연월일인데 D가 3개 붙었잖아요. 이거 연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날짜가 표시가 될 건데 여기 있는 D가 D 3개가 되면 얘는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 된 요일을 표시를 해 주는 거죠. DDD 4개를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DDD 4개를 쓰면은 요일에 대한 요일이 나오는데 영어 플레임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A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월화수목금토라고 나오죠. 자, A도 4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얘는 뭐예요? 월, 화, 수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세요. 네. 평균을 계산을 하고 자리 올림을 1000의 자리까지 하고 싶다고요. 1000의 자리.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운드 함수에서 옵션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수점을 중심으로 여기 뒤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죠. 앞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떠세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다라는 소리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소수 몇째 자리까지 표시하십시오. 1000의 자리까지 필요하십시오. 네, 1000이네 1000.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3 이게 들어가겠네. 1, 10, 100, 1000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그래서 옵션이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는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문제가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리 올림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죠? 네, 그 올림이니까 뭐예요? 라운드 업이 되는 거죠.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보세요. 고급 필터를 실행할 경우 추출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한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그랬죠. 자, 찾아보세요. 직급이 대리이면서 토익이 600에서 700이어야 돼요. 네, 그럼 얘는 맞아요? 아니죠. 엔드 조건이니까 대리이면서 600에서 700 여기 찾았네요. 그러면 이 줄 전체를 여러분이 밑줄을 먼저 쳐놔요. 자, 그 다음 조건입니다. 대리이면서 연차가 3인 걸 찾아요. 그럼 어때요? 대리와 연차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표시되는 그 결과는 여기 있는 3행과 여기 있는 5행, 여기 이제 행 번호가 되죠. 3행과 5행이 표시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뒷섬인데요. 합계를 구하는데 매장이 강동인 것을 구하십시오 라는 거죠. 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뒷섬의 형식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가 뭐가 되나요? 전체 범위가 되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필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조건이 되는군요. 자, 범위는 어디서부터예요? A1부터죠. A1부터 D5까지죠. 자, 수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필드에 대한 합계를 구해주시오. 자, 조건은 어디 써졌어요? 매장명 강동이라고 적어졌죠. 그래서 A7부터 A8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것에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십시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유심히 볼 거는 뭐냐면 dcount라는 명령어와 dcountA라는 명령어를 보면 되세요. 두 개 다 이제 개수가 되는 건데 여기 있는 범위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조건도 같아요. 여기는 조건이 되는 거고 얘는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합계를 구할 필드명이란 말이야. 합계를 구할 필드 개수죠. 네, 개수를 구할 이제 필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한 걸 찾아보세요. 몸무게가 70kg 이상이다. 몸무게가 70kg 이상 이 조건이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몸무게가 70kg 이상인 걸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번호의 개수를 세도 되고 이름의 개수를 세도 되고 키의 개수를 세도 되고 몸무게의 개수를 세도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를 지정하려면 dcount를 써야 되겠죠. 숫자 필드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dcount는. 나머지 dcountA는 다 지정할 수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개수를 구할 필드를 2번. 이름을 지정했어요. 그럼 얘는 안 되죠. 카운트잖아요. 카운트. 그러니까 숫자 셀, 숫자 필드만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 3번, 4번 다 되죠? 네, 디카운트 A는 제한이 없어요. 네, 문자든 숫자든 무조건 공백만 아니면 셀의 개수를 세기 때문에 네, 디카운트는 숫자 셀, 숫자 필드에 대한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세요. 네. 금액이 55,000원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C6에다가 나타내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HLOOKUP을 한번 써볼까요? HLOOKUP 가능하나요? 네. 자, 뭘 찾으려고 하느냐? C5를 찾겠다. 어디서? 테이블의 범위. C2에서부터 F3까지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줄에 있는 걸 구하겠습니다. 비슷한 걸 찾겠습니다. 얘는 55,000이니까 비슷한 걸 찾아줘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HLOOKUP을 쓰긴 썼는데 형식이 틀렸죠. 네, C5를 찾겠다. 범위가 C2부터 들어와 줘야 되는데 틀렸죠. 네, 그래서 3번, 4번은 VLOOKUP을 쓰고 있는데 VLOOKUP은 어떠세요? 이렇게 금액을 찾아갈 때 가로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수직으로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VLOOKUP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lookup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lookup C5랑 같은 것을 찾아주시오. 어디서? C2에서 F2 사이에서. 그럼 어디가 걸려요? 55,000이니까 D2가 걸리죠. 네, D2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그것과 매치가 되는 C3에서부터 F3에서 매치되는 값을 출력해 주시오. 해가지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됩니다. 네, 단가,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수량이 있어요. 얘는 단가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금액을 표시하십시오 라는 거죠. 자, 근데 수량은 있는데 단가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찾아갔으니까 VLOOKUP이 되는 거죠. VLOOKUP 뭘 찾으세요? B2랑 똑같은 것을 어디서요? 네, B의 8에서부터 C의 10 사이에서요. 얘는 절대 참조가 지금 들어와야 줘야 되겠죠? 달라, 달라, 달라.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1번 열, 얘가 2번 열이니까 화면에는 2번 열.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주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곱해야죠. C2.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합계가 구해지겠군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랭크 함수로서 순위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네. 여러분 딱 봤더니 어떠세요? 값이 작은 것을 1등으로 쓰고 있죠. 그럼 랭크 함수의 형식을 알고 있느냐 그죠. 기록을 가지고 B2를 가지고 등수를 구하죠. 그래서 전체 범위 B2에서부터 B5까지인데 지금 보면은 어떠세요? 전체 범위로 얘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달러가 들어와 줘야 되죠. 자,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에요? 달리기 시합이니까 기록이니까 시간이 작을수록 1등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름차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름차순을 쓰려면 여기다 뭘 써요? 네, 2를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군요.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엑셀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자,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